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상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어제 좀 선제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지수는 좀 덜 빠진다라는 느낌인데요. 초반보다는 좀 낙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이지만 테슬라와 애플 관련한 섹터 쪽도 약합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약하고요. 지금 뭐 LG노텍이라든지 BH 같이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업체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도 지금 보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좀 하락세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NF 등도 좀 하락세가 좀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쪽들도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오늘 의외로 좀 하이닉스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마이크론의 감산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뭐 중소형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도 소폭이지만 반등세 보여지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바이오 쪽, 삼바하고 셀트리온 쪽들이 좀 지수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주들은 좀 일부 종목 좀 강세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침체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방어적인 음식료 섹터주들이 어제는 약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일부 반등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상 좀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의 반등입니다. 확실한 바닥인지 아니면 살짝 기술적인 반등, 데드캣 바운스 같은 흐름인지 오늘의 강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통계청이 8월 생산성 발표 있었는데 산업활동 발표 있었는데요.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반도체 생산이 14% 위축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소비는 늘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 애플도 이번에 증산 600만 대 안 한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전망치 하향 조정되면서 급락한 모습이고요. 테슬라도 하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감산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히 좀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반도체 섹터 쪽에서 마이크론의 감산 기대감은 하이닉스한테 좀 반사적인 이득으로 좀 다가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신권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8만 원 선 정도면은 하이닉스 저점인가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 뭐 하이닉스 외에도 반도체 섹터주도 일부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반보다 지금 선물이 더 밀리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이닉스의 상승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의 감산 의지 이런 부분들이 공급 과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추가적인 흐름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조금 추가 하락 제한되면서 안정감 갖고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까 아침에 좀 빨간불을 냈었던 반도체 일부 소부장들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테슬라, 애플 하락 관련된 섹터의 약세입니다. 미증시에서 상당하게 좀 주목을 끌었고 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 두 종목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관련주들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좀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차 전지 전기차 섹터주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어제도 아니죠. 그냥 기사인데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 보시면 전기차를 탈 때 느끼는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료 가격이 올라가고요.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걸 굳이 사서 왜 타야 되지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솔린 차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전기차 이런 섹터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자동차 섹터에서도 위축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테슬라 많이 하락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차는 오늘 좀 호재성 이슈가 있어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뭐 미국 의회에서 이제 2026년까지 현대차 그쪽에 대해서 이제 좀 보조금 주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상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뭐 통과가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좀 호재성 이슈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압박감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나온 이슈들에 좀 연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수 하락이 좀 과다한 상태 속에서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감산 이슈, 감산이라기보다 증산을 안 한다는 거죠. 9천만 대 처음에 이제 예약했던 대로. 근데 이제 애플에 대해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립으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많이 빠졌고요. 시장에서는 애플 너마저도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H하고 지금 LG 이노텍의 하락세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투매성 양상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리 BH 좋다라고 계속 레포트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도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투매성 매도, 외국인 매도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투신권과 보험권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BH는 맥스 프로 모델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BH 같은 경우는 여기 25,000원 부근이 좀 마지노선이고요. 이 구간에서의 좀 지지력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27만 원 깨졌기 때문에 한 25만 원대 들어가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입니다. 가스 하면은 GS나 대성에너지부터 떠올랐는데 사실 좀 실속 있는 알짜배기 종목군들 가스 관련해서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도 상당히 좀 많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뭐 일단 가스 관련주라고 엮지는 않겠고요. 뭐 오늘 보시면 뭐 서울가스, 삼천리, 뭐 대성에너지 이런 뭐 인천도시가스 이런 부분들 좀 강한 흐름인데요. 역시 이제 아시다시피 노드스트림 1, 2하고 또 한 개가 더 지금 파괴됐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세 개는 뭐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다던가 뭐 이런 기사까지도 계속 합류하면서 계속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요.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더 강화될 것이다. 최근에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럽 위기가 다시 또 확산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다시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전력 공급 섹터도 아침부터 좀 강했는데요. 또 다시 또 약세로 분위기 반전되거나 아니면 상승폭 축소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선물이 흘러내리는 거에 계속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멀쩡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해보게 되면 누가 수혜라고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스 공급하는 업체들이 뭐 가스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상태가 아니다라면 과연 수혜가 가능하겠는가? 경기 침체가 됐을 때는 더욱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뉴스의 이슈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종목을 다시 좀 선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가스 때문에 문제라면 신재생 에너지가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쪽 역시도 일단 11월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좀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의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오늘 9월 말일입니다. 뭔가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우리 시장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다소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장 초반 외국인들 양시장 매수하다가 거래소는 매도로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매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연기금도 강하게 투입됐다가 일단 좀 매수를 좀 줄인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윈도우 드레싱성 매수세가 오후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침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오후장에 좀 반전되는지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과 빠른 손절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체 그림상으로는 좀 관망이 맞고 좀 지금의 시장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이라면은 뭐 계속 보시던 우량주들에 대해서 좀 저가 메리트를 보면서 뭐 분할 접근 시도 이 정도는 좀 가능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관망이 좀 맞지 않을까. 뭐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좀 관망을 하시고요. 뭐
본인들이 보유한 종목들, 낙폭과대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를 올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기니까요. 좀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이었습니다.